이제 드디어 3층 구조연금의 마지막 꼭대기 개인연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은 종류가 하도 많아서 처음 선택할 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경우가 많은데 개인연금은 오롯이 내 자유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입된 연금을 잘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앞서 연금과 세금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세액공제 유무, 금융회사, 투자 여부로 크게 분류해 봅니다. 대부분은 연금으로 저축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연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연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세액공제도 되고 투자도 되는 상품을 좋아하긴 하지만 세금도 거의 내지 않는데 세액공제를 강조하거나 이익도 별로 없는데 비과세를 강조하는 건 허울만 좋을 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 세제적격연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모두 취급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는 금리 상품이라 이익도 크지 않은데 특히나 보험사는 높은 사업비까지 있어서 매력이 없습니다. 이 상품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도 없습니다. 여러 이유로 저는 증권사의 연금저축 계좌를 훨씬 선호합니다. 세제 적격연금의 적립금 구성을 보면 보험사가 74%, 은행이 12에서 13%, 증권사는 점점 오르는 추세로 2019년 10%를 넘어섰습니다. 보험사나 은행의 비중이 줄면서 점점 증권사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적립금뿐만 아니라 계약 건수에서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IRP는 2013년 세제 개편으로 연금 계좌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세법의 적용 단위가 상품이 아닌 계좌에 있기 때문에 계좌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 선택과 투자가 가능해졌고 입출금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납입 금액도 자유로워서 상황에 따라 마음껏 활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아주 획기적이었습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 계좌가 말 그대로 계좌 개념에 충실한 상품이라 증권사 비중이 높아지는 건 정말 반길만한 일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와 IRP는 세액공제되는 비율은 동일한데 연금저축이 운용상의 자유로움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연금저축을 한도까지 설정하고 나머지를 IRP에 배분합니다. 증권사 연금저축 계좌의 또 하나 큰 장점은 해외펀드 투자 시 세금이 적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펀드 투자의 경우 매매차익, 배당, 환차익 전체에 대해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투자하면 연금 수령 시 계좌 전체가 낮은 연금 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 계좌를 주로 해외펀드 투자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 비적격연금은 모두 생명보험사 상품입니다. 생명보험사 상품 중에서 특히 투자형 연금을 좋아하는데 요즘엔 구조도 다양하고 투자 대상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장점을 취하면서 높은 사업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납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연금은 수령 시에도 종신형이나 상속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투자형 변액 상품의 관리도 크게 보면 연금저축 계좌 관리와 유사하긴 합니다. 물론 보험사 상품이 펀드 투자에 대한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원리만 알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 이전 제도는 세제 적격연금만 가능한데 납입 시 혜택은 크지만 해지나 목돈 수령 시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이 제도를 통해서 보완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타 금융회사에 이전용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고 일부 또는 전액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하면서 자주 얘기하는 게 갖고 있는 것이라도 잘 활용하자라는 것입니다. 노후준비 상품은 국민연금을 포함하면 누구나 두세 개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잘 활용하고 그 이후에 여유가 있다면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